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관련 자료들 말이죠. 저희가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뭐 AI 워낙 뜨거우니까 다들 관련 기술이나 또 투자 기회 같은 거 관심 많으실 텐데, 마침 딱 필요한 내용들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기술, 기업들 주목해야 하는지 잘 정리된 자료였어요. 다만 용어나 개념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투자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좀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주제를요, 거대한 초고속 정보고속도로 시스템, 여기에 비유해서 최대한 쉽도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단순히 기술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수많은 정보가 쌓인 거대한 도서관이라면 네트워킹은 그 정보를 실어 나르는 일종의 교통 시스템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AI 시대에는 이 정보 수송 차량들이 얼마나 빠르고 또 지연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바로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네. 이 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차례로 살펴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터, 바로 네트워크 장비 분야군요. 이게 정보고속도로 시스템으로 치면 교차로나 교통관제센터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정확합니다. 데이터라는 차량들이 어디로 갈지 딱 방향 정해주고 전체 교통 흐름을 통제하는 그런 핵심 시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장비가 바로 스위치하고 라우터입니다. 스위치와 라우터요? 네, 스위치는 말 그대로 초고속 교차로예요. 데이터 패킷, 그러니까 정보 차량을 딱 받아서 목적지 서버라는 최종 건물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의 스위치는요, 그냥 일반 교차로가 아니라 약간 F1 경주장의 관제탑, 이런 느낌이에요. 초당 수백 기가비트, 이제는 테라비트급까지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순식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지연되면 바로 성능 저하로 이어지니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네요. 그럼 라우터는 스위치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라우터는 약간 도시간 고속도로의 관문이나 톨게이트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아, 톨게이트! 네, 데이터 센터라는 도시란 외부 인터넷 세상 또는 다른 데이터 센터 도시를 연결하면서 데이터 차량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좀 큰 틀에서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빠르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외부 세계와의 연결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군요. 이 중요한 교차로와 관문을 만드는 회사들 어딘가요? 그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몇몇 기업 이름이 딱 보이던데요. 네, 그 스위치 분야, 특히 AI 학습용 고성능 네트워킹에서는요, 엔비디아의 존재감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역시 엔비디아군요. 네, 인피니밴드라는 자기들만의 고속통신 기술이 있어요. 이걸로 그냥 시장을 꽉 잡고 있죠. AI 학습의 핵심인 GPU 팔면서 자사 네트워크 장비까지 같이 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통합 솔루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엔진이랑 전용 레이싱 트랙을 같이 파는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데요. 자료 보니까 엔비디아의 이런 전략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좀 힘들어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 엔비디아의 폐쇄적인 생태계 전략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특정 회사에 종속되는 걸 꺼리는 고객들도 많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좀 더 개방적인 표준, 이더넷 기반 솔루션이 여전히 중요하고요. 이 분야에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선두주자입니다. 물론 전통의 강호 시스코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라우터 분야는 여전히 시스코나 주니퍼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더넷 진영이 어떻게 될지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데이터를 진짜로 실어 나르는 길, 즉 광학 및 케이블 분야입니다. 아, 도로군요, 도로. 네. 정보 고속도로의 도로 자체, 그리고 그 위를 달리는 초고속 운송수단,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핵심은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겁니다. 빛으로요.
와, 진짜 빠를 것 같은데요. 어떤 부품이 핵심인가요, 여기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바로 광모듈입니다. 광모듈? 네, 일종의 신호 변환 캡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데이터 센터 장비 안에서는 전기 신호, 그러니까 데이터 전기차로 움직이던 데이터를요, 광 케이블이라는 빛의 고속도로에 태우기 위해서 빛 신호, 즉 데이터 광속 열차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요. 빛을 써야만 대용량 데이터를 손실 없이 빠르고 멀리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AI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막 폭증하면서 이 광모듈 속도도 예전엔 100G였는데 이제 400G, 800G, 심지어 1.6T 테라비트까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와, 그럼 광 케이블은? 그 빛이 다니는 투명한 도로? 이런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유리섬유로 만든 빛 전용 고속도로죠. 구리섬보다 훨씬 많은 차선, 즉 대역폭을 제공하고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이야, 듣고 보니 이 분야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랑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겠는데요. 자료에서도 가장 확실한 수혜 분야 중 하나로 딱 꼽던데요. 네,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날 때 정말 가장 확실하게 수혜를 보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요,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장비 포트 하나하나에 이 광모듈이 무조건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필수 부품이군요. 네, 필수죠. 그러니까 스위치, 즉 교차로를 증설하면 광모듈, 신호 캡슐 수요는 그 배수만큼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다, 확장한다. 그건 곧 광모듈 제조사한테 엄청난 물량의 주문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글로벌 리더로는 루멘텀이나 코이어런트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와, 데이터 센터 증설이 곧 광모듈 수요 폭증이라니 정말 직관적인 투자 포인트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분야는 뭔가요? 마지막은 이 모든 장비들, 그러니까 스위치나 광모듈 안에 쏙 들어가서 실제 성능과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아, 반도체. 네, 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의 엔진 효율 개선 기술이나 도로 포장 신소재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이죠. 어떤 반도체들이 핵심인가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DSP, 즉 디지털 신호 처리 칩이라는 게 있고요. 또 서데스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DSP랑 서데스요. 네, DSP는 광모듈 안에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또 빛을 전기로 바꿀 때 생기는 신호 손실이나 왜곡, 그러니까 노이즈를 실시간으로 보정해주는 약간 지능형 엔진 제어 장치 같은 거예요. 데이터가 최대한 깨끗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칩이 전기를 얼마나 적게 먹느냐 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도 전력 효율이 중요하군요. 그럼 서데스는 뭔가요? 서데스는요, 스위치 칩 같은 복잡한 반도체 내부에서 여러 개의 느린 데이터기를 하나 또는 몇 개의 아주 빠른 길로 합치거나 serialize, 그 반대로 빠르게 온 길을 여러 개의 느린 길로 나눠주는 deserialize 기술입니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진입-진출 램프 설계 및 시공 기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칩 내부에서 데이터가 병목 현상 없이 최고 속도로 안정적으로 오가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죠. 그렇군요. 근데 AI 시대에는 왜 이 칩의 저전력 특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요. AI 데이터 센터는 정말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하하, 전기 먹는 하마요. 네. GPU 하나만 해도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하는데 이런 장비가 수십만 개가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체 전력 소모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이 그냥 전기 요금이에요. 와, 비용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똑같은 속도를 내면서도 전기를 가장 적게 쓰는 칩이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저전력 고속칩 기술의 강점을 가진 회사가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곳이에요. 물론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큰 반도체 회사들도 이 분야의 강자고요. 이들은 장비나 모듈 회사의 성공 뒤에 숨어 있지만 사실은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과제는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전기는 덜 쓰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속화와 저전력, 이 두 가지가 AI 네트워킹 기술 발전과 투자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세 분야, 네트워크 장비, 광학 케이블, 핵심 반도체, 이걸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좀 정리해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각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딱 보이던데요. 네, 좋습니다. 각 섹터의 역할이랑 성장 동력을 주요 기업하고 연결해보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그 비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우선 네트워크 장비는 엔비디아가 AI 전용 고속도로 건설 및 독점 운용권을 가진 회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GPU랑 네트워크, 즉 인피니밴드를 통합해서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죠. AI 모델이 커질수록 수요는 늘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규제 리스크는 항상 좀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반면에 아리스타는 개방형 고속도로, 이더넷 건설 및 관제 전문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주로 대형 클라우드 고객들을 상대합니다. 이 고객사들의 투자 규모에 따라서 실적이 좀 연동되는 특징이 있죠. 고객사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광학 케이블 분야, 루멘텀, 코이어런트 같은 광모듈 기업들은 고속도로 필수 자재, 신호변환 캡슐 대량 공급 업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특히 400G에서 800G, 이제 1.6T로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품 가격 ASP랑 이익률이 같이 높아지는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물량 Q와 가격 P가 동시에 좋아지는 구간이죠. 아, Q와 P가 동시에. 좋네요. 마지막으로 핵심 반도체는 크레도, 브로드컴, 마벨 등이 있는데 이들은 고성능 저연비 엔진이나 첨단도로 포장기술, 서데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입니다. 앞단의 장비나 모듈 수요가 늘면 후행적으로 수혜를 입고요. 특히 전력 효율성이 중요해질수록 기술력이 더 부각됩니다. 약간 숨겨진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와,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니까 각 기업의 역할이랑 투자 포인트가 정말 한눈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핵심 기업 4곳 정도, 엔비디아, 아리스타, 그리고 광모듈 대표주자들, 마지막으로 크레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각 기업별 핵심 투자 포인트랑 또 유의할 점, 이런 것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볼게요. 먼저 엔비디아는 AI 네트워킹 통합 솔루션 리더죠. GPU랑 인피니밴드 시너지가 핵심 동력입니다. AI 모델 대용화가 계속되는 한 성장은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이란 반독점 규제, 또 이더넷 진영의 추격, 이런 게 리스크죠. 투자 관점에서는 변동성을 좀 감내하면서 장기 성장성에 베팅하거나 아니면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겠군요. 아리스타는요? 아리스타는 클라우드 AI 이더넷 챔피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고객사양 매출이 핵심이고요. 개방형 이더넷 기반의 AI 네트워킹 수요 확대가 성장 동력이죠. 다만 소수 고객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항상 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들의 투자 계획, 즉 KPX 발표나 AI 관련 매출 가이던스를 꼭 주목해야 합니다. 고객사 동향 체크가 필수겠네요. 광모듈 업체들은요? 루멘텀 앤드 코어런트 같은 광모듈 업체들은 AI 네트워킹에 확실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모듈 수요는 AI 투자와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400G에서 이제 800G, 1.6T로의 전환은 아주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죠. 다만 거시 경제 변동성이나 중국 경쟁사 리스크 같은 건 좀 고려해야 합니다. AI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인 수혜를 원한다면 고속 모듈 출하량 추이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만합니다. 네,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라는 점이 매력적이네요. 마지막으로 크레도우는요? 크레도는 저전력 고속 전송의 기술 강자입니다. DS, SDS 분야에서 저전력 기술 리더십이 핵심 경쟁력이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성 중요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최대 성장 동력이죠. 하지만 브로드컴 같은 대형 경쟁사와의 경쟁이나 고객 집중도는 역시 리스크입니다. 광모듈 시장이 좋아지면 좀 후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 업체 실적을 확인한 후에 접근하는 전략도 가능하고요. 저전력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장기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각 기업마다 명확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투자 접근법이 다 다르네요. 청취자분들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참고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과 기업들은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이라는 어쩌면 좀 기술자들의 영역으로만 느껴졌던 분야를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라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교차로, 스위치, 광문, 라우터, 도로, 광 케이블,
신호 변환기, 광모들, 그리고 엔진과 재료, 핵심 반도체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놀라운 AI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열한 기술 경쟁, 그리고 막대한 인프라 투자 덕분에 가능한 것이죠. 앞으로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경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투자 기회가 숨어 있는 곳이죠. 오늘 저희는 주로 하드웨어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잘 닦인 정보 고속도로 위를 그럼 앞으로는 어떤 교통 법규나 관제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가 지배하게 될까? 또 이 도로 위를 달리는 엄청난 정보들의 안전, 그러니까 보안 문제는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중요해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투자자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기술 생태계라는 게 항상 이렇게 유기적으로 발전하니까요. 하드웨어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와 보안의 혁신을 또 요구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내용이 청취자분의 투자 여정에 작게나마 등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